자, 저는 지금 이제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하락장에서 낙폭과대 섹터주를 좀 잘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료주 매매입니다. 재료주 매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일자에 그러니까 모르는 그 이슈가 아니고요. 시장에 뉴스로 나와 있는 이슈를 가지고 그 일정이 언제 현실화될지를 보고 미리 선침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매매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낙폭과대주와 재료주 매매가 있는데 낙폭과대주를 우선적으로 좀 하셔야 좀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시장의 매매 동향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56포인트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갭이 떠서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시장에서는 종목들의 체감 수익률, 손실률이 좀 크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죠. 587억 정도. 외국인들도 매도가 크진 않습니다. 뭐 최근에 뭐 1조 원 이상, 1조 원 이상 팔다가 뭐 엊그저께는 한 8천억 정도, 그저께는 뭐 1조 원 이상 팔다가 상당폭 줄어들었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샀다 팔았다 해서 뭐 일정하게 매매 수급을 뭐 윗방향으로 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1,000억 정도, 외국인들이 785억,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긴 하지만 선물 쪽에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죠. 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현선물 매도세,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밑방향으로 좀 투자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시초가는 이제 미국 시장이 연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우나 나스닥이 상승 출발, 종가가 뭐 상승해서 끝났다 전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초가가 떠서 시작합니다. 떠서 시작하는데 종가는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플러스에서 끝났다 그러면 갭이 뜰 때 오전에 주식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1% 이내로 하락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갭 하락 시작하죠. 갭 하락에서 규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갭이 떨어질 때 매수했다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매도.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장세에서 하락이나 상승 추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증시를 보게 되면 다른 거는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여기 볼 거 없는데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뭐가 있느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되는 의제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대북 정책의 재수립, 그죠? 그래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반영하겠다. 네, 그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주식들이 움직이겠죠?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대북주. 네. 대북주에는 뭐 스페코, 휴니드, 뭐 빅텍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대장은 휴니드예요. 네, 휴니드가 대장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방산주네요. 네. 대북주입니다. 대북. 뭐 개성공단 관련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속보가 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한미 미사일 그 협정에 대한 부분. 네, 그거 이제 뭐 우리가 미사일에 어느 정도 중량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방금 말씀드렸던 방산주가 지금 한 35분 전에 이게 이제 합의가 내용이 나와서 휴니드가 대장입니다. 방산주. 네. 미사일 협정,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 그래서 무제한으로 우리가 하면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방산주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방중 정선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동맹, 뭐 이 동맹 관련해서도 방산주가 좀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코로나 대응입니다. 네, 코로나. 한국의 백신 추가 조기 공급 요청. 우리나라가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더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에서 코로나 대응 협력입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mRNA 백신 관련주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많이 상승한 주식이 아니고 상승하지 못한 섹터들.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이 연동이 되지만 여기서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K바이오. 네, K바이오. K바이오라는 뭐냐면 이제 백신을 이제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이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플러스가 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협조 뭐 증가했다. 이것도 이제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와 네, 현대차가 4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요일날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 뉴스 때문에 좀 2% 가까이 올라갔다가 윗골이 되고 밀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 되냐 반도체 공급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들 네, 공급에 투자 투자 설비 투자를 증가할 경우 실적이나 매출이 좋아지는 소부장 주식들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협력입니다. 네, 기후협력. 네, 요거는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들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코로나, 반도체, 기후협력.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쪽의 협력. 그래서 K바이오 관련주들. 요게 이제 가장 크게 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PPT를 놓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를 논의 예정이었는데 이게 확정이 됐어요. 이제 완전 해제하겠다. 완전 해제하겠다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방산주. 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방산주들이 네, 시가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텍, 스페코, 휴니드인데 원래는 대장은 수시로 바뀝니다. 빅텍이 대장이었는데 최근에 차트의 흐름을 보면 휴니드가 좀 대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바이오입니다. 제가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네. K바이오. 그 다음에 경기민간주. 외국인들을 매매 동향을 하실 분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매수 업종.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주간의 낙폭과 대주 매매한 현황.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잘 못하시는데 매도를 어디서 하는지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코로나 일정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정부에서 벤처 펀드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 임상을 지원을 검토하겠다. 네, 약 1조 원입니다. 1조 원. 네, 1조 원 규모의 펀드, 벤처 펀드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이겠죠. 뭐 임상 2, 임상 3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모더나 백신이 식약처로서 허가를 받아서 이 관련주들 금요일 날도 좀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미리 좀 선반영됐다. 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국내 그 제약바이오 회사를 통해서 국내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어떤 회사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보고요. 이 회사들 중에서
상승하지 못한 섹터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이제 CMO죠. 위탁 생산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상승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승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CMO 업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CMO 업체가 상승을 하면 앞으로 이 그 백신 쪽의 성장성은 2023년까지 지속돼요. 네, 지속되면 그럼 잘 보면 일단은 CMO 업체가 상승하죠. 그러면 이 mRNA 백신의 원료를 생산하거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 상승하지 못한 주식, 그게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신옥 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요 지질 나노 입자를 개발했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mRNA가 상온에서 이게 깨집니다. 이 깨지는데 그거를 이제 이 mRNA 그 바깥에를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입자예요. 네,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신옥 십자하고 MG캠, 그죠? 네, MG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 MG캠 생명과학은 이 지질의 위탁 생산 사업을 진출하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언제부터? 아마 올 12월부터 생산할 수 있다.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CMO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지신옥 십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mRNA 백신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죠. 아직은 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홀딩스, MQRX와 mRNA 백신의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제 다 K바이오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ST팜입니다. ST팜. 네. mRNA 백신의 약물 전달체 기술을 도입했고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CMO죠. 네, CMO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CMO 자체가 좀 작죠. 그래서 요 주식들 중에서 못 간 주식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게 보시면 이제 요거는 별로고 이현제약, 네, 이현제약. 자, 이현제약이 mRNA 백신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 요거 때문에 상한가를 갖다가 좀 올라갔다 오늘 어저께 한 7% 정도 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도 mRNA 백신 연구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입니다. 네, 한미약품은 mRNA 백신에 필요한 원액 생산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돌려볼게요. 지신옥 십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양홀딩스, ST팜, MG캠 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 이현제약,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한미약품, 이런 것들이 이제 K바이오 관련 섹터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현제약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캡처했을 때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제 오늘 좀 밀렸어요. 금요일 날. 얘가 일단 대장입니다. 네, 얘가 좀 대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서린바이오. 네, 서린바이오도 이현제약과 서린바이오가 1, 2등 정도 됩니다. 네, 이거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현제약과 서린바이오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는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관련주 중에서 못 올라간 섹터들, 못 올라간 종목들. 자, 뭐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후발주일 수도 있습니다. 후발주도 있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크게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뭐 ST팜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양홀딩스입니다. 얘도 보시면 뭐 한 60일선 라인 때, 뭐 요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G캠 생명과학입니다. MG캠 생명과학은 요 라인 때 이 10만 원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이 MG캠 생명과학은
지금 이제 이 주가가 이제 CMO 관련해서 일단은 좀 올라갔었어요. 네, 올라갔다 주가가 이제 원 상태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K바이오는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거는 1번은 MG킴생명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삼양홀딩스, 그 다음에 3번은 ST팜. 이렇게 K바이오 관련 섹터주들을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함께 또 K바이오를 포함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증시 흐름과 함께 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이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를 경기 민감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하고 돈을 많이 풀죠. 네.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푸는 걸 했어요. 근데 경기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뭐 기업의 이익이나 손해가 나는 그 경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회사들 실적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다. 자,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계속 팝니다. 뭐 8조 원, 9조 원 이렇게 파는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는 주식을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그러니까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자세하게 보면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이 업종은 향후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경기 민감주에서 어떤 업종을 사는지를 한번 좀 지켜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면 LG화학입니다. LG화학. 자, LG화학이 이제 8,831억 정도. 네. LG화학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실적이 좋았죠. 네, 이번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 70%가 석유화학 쪽에서의 매출이 70%가 석유화학 쪽의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두 번째 이슈가 있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죠?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이 IPO 금액이 약 한 100조 원 정도 예상이 돼요. 뭐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요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SO리죠. 네. 뭐 크게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390억 정도.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컬 376억 정도. 자, 이렇게 딱 보면 경기 민감주에서 뭘 많이 사죠? 석유화학이죠. 화학주들. 화학주를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에서는 이제 포스코, 그죠? 포스코. 그 다음에 유통, 아모레퍼시픽, 네, 891억. 그 다음에 호텐신라, 791억. 신세계, 575, 그죠? 뭐 철강업종 좋아지니까 당연히 사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죠. 호텔신라, 1분기 영업이익이 흑전 전환됐죠. 네. 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면세점 사업이에요. 이 면세점 사업이 활성화가 될 거냐. 호텔 쪽 사업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죠. 중국인 관광객이 언제 들어올 거냐. 네. 자,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 중국의 백신 접종 현황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중국이 약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한 4억 명 정도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면 네, 중국인 관광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와 관광 협약을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면세점 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네, 신세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명품을 사려고 하면 줄을 서야 돼요. 그죠? 실적은 이미 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섹터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경기 민감주의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뭐 크게 사고 있지는 않아요. 막 한 1,000억, 막 2,000억, 막 이렇게 막 크게 사고 있지 않습니다.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뭐 다 크게 사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은 경기 민감주의 주식을 사는데 여기서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뭐 LG화학이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외국인 매수 1등. 네, 주가는 이제 100만 원을 찍고 이렇게 좀 밀렸죠. 밀려서 추세선 라인 때도 이탈했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95만 원. 네. 자, 요거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올라갈 때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매수는 이렇게 전저점 내려왔을 적에 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왔을 적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사죠? 네, IPO 기대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기대감을 가지고 네, 요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을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한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사실은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적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직장인 투자자나 네, 투자자 매매할 적에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계속 살아있잖아요. 11선 위에서 살아있죠. 깨져도 21선 지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는 특별히 뭐 주식에 악재가 없으면 매수해서 홀딩해서 끌고 가시면 괜찮아요. 그죠? 여기 5일선, 11선 이탈하지 않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호가 나왔잖아요. 매도 신호. 그죠? 네, 여기 이제 볼록하게 이제 70권까지 왔다 이탈했죠. 단기 조정 왔잖아요. 그리고 박스권에 왔다가 21선을 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61선입니다. 여기. 자, 61선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전고점 돌파했다가 또 가는 척하면서 빠지잖아요. 여기 보면요, 보세요. 최근에 하나, 둘, 셋, 음봉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에 3번이 음봉이에요. 그리고 양봉은 2번입니다. 요걸 보시면 매매를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주식을 사서 오버나잇을 해야 될 자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요 라인도 있죠. 이게 3,100이에요. 네, 이 3,100을 깨지면 안 됩니다. 이 3,100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이제 박스권이 아니고요. 단기 하락 추세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못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테이퍼링 뭐 이런 악재가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100을 지지하지 못하면 저는 3,000포인트까지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대에서는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현금 한 50% 갖고 계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어요. 이 3,150포인트가 이게 가격이라고 치면 여기서 주식을 샀죠. 50% 샀다고 칩시다. 3,000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50% 사면 평균 단가가 3,070포인트 되죠. 그럼 반등주 때 매도예요. 반등주 때.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원포인트 잡고 이렇게 원포인트 잡고 매매를 하시면 지금 시장은 힘듭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여기 보면 개파락있죠. 개파락에서 양봉 나왔죠. 그럼 개파락. 그죠? 여기도 그죠? 갭상승, 음봉 밀리잖아요. 갭상승, 음봉 밀려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갭이 뜨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에서. 팔아야지 갭하락하면 사고 갭상승하면 팔아야 돼요. 단기 트레이더. 그리고 직장인들은 오버나잇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지금 오버나잇 하시면 수익 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코스피 보게 되면요. 이제 다 제가 이평을 지워봤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볼리저밴드 하단선 지지 나왔죠. 자, 여기 지지 됐죠. 다음날 깨졌죠. 회복했죠. 또 됐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이제 볼리저 밴드 하단선과 그 다음에 61선이 겹치는 자리. 여기를 진짜 깨지면 큰일 납니다. 이 시장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게 되면 코스닥은 여기서 한번 지지 나왔죠. 이날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3일 빠졌죠. 자, 오늘도 금요일 날 21선 맞고 밀렸죠. 추세선 라인 때 1차 960, 그 다음에 2차 940이에요.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 지지 못하면 920,
정도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기 민간주의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사실 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포인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만의 이 매도 포인트 잡는 법 알려주시죠. 네, 자, 제가 이제 매도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매도 포인트는 어떻게 잡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지표 추가라고 나와요. 키움증권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영어로 RSI라는 보조 지표를 넣으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매도를 할 적에 우리가 매도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매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이 100까지 올라갈 때 정확하게 100에서 매도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이제 80에서 70 이상권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우물이 크게 이제 70을 돌파를 했죠. 근데 이게 3번 나오죠.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서 매도입니다. 네, 여기서 매도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 투자자님들은 저는 이제 이걸 권해드려요. 여기서 70을 하야 할 적에 3분의 1 매도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산이 한번 그려질 때 또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0을 완전히 하야하면 전량 매도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한 번 올라갔다 빠지는 주식이 있고요. 이렇게 3번 정도 올라오는 주식이 있어요. 이 3번이 올라오는 주식들은 어떤 이제 강력한 테마, 강력한 테마, 그런 주식들입니다. 우량주들은 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이렇게 70건에 이렇게 크게 2달 동안 3번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여기. 그죠? 그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이렇게 팔아도 한 7만 원대 팔면 잘한 거죠. 그죠? 네. 더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RSI 보조지표 상에서 70을 3번 올라갔다 꺾이는 자리. 한 번 3분의 1 팔고요. 또 한 번 3분의 1. 두 번째 3분의 1. 세 번째는 전량 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대동공업입니다. 대동공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한 번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3분의 1 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0을 또 하회했죠? 그럼 3분의 1 팔아요, 또. 네. 그 다음에 또 올라왔죠. 여기서는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 근데 이것도 좀 사실은 이제 차트만 봤을 적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뭘 받쳐줘야 되냐면 사실은 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이때 시장이 상승 추세이니까 이렇게 3번 올라온 거죠. 추세가 만약에 꺾이고 하락장이면 보통 이렇게 한 번만 올라오고 빠집니다. 한 번만 오고 조정 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뭐 8,500원, 두 번째로는 9,000원, 그 다음에 10,000원대 이렇게 분할 매도가 되죠. 네. 3달에 걸쳐서. 그죠? 그래서 이 매도를 할 적에는 미련 없이 하셔야 돼요. 상승장에서는 조금 미련을 가지셔도 되는데 하락이나 박스권장에서는 미련 없이 그냥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나는 거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이거를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야 그게 진정한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상당히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유형을 볼게요. 얘는 2번 올라왔죠. 보세요. 자, 여기서 2분의 1 매도를 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왔죠. 네. 뭐 2분의 1, 여기 또 뭐 3분의 1, 3분의 1. 근데 여기서는 2번뿐이 안 나왔죠. 그죠? 2번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만약에 올라가던 빠지던 간에 일단은 60%는 정리를 했죠.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우리가 꼭 명심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크게 보면 자, 한 번, 자, 3분의 1 팔죠. 두 번, 3분의 1 또 팔아요. 네, 전량 매도합니다. 대원 미디어.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방송을 몇 번 좀 보시고 매도 포인트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